네, 이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민족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뭘 그 가운데서 문제 삼아서 지루를 하거나 또 비판을 하거나 할 것이 제 안목으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좀 첨언한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거는 이 교수님의 생각은 아니었고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대 교체라는 그 개념 정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을 그리고 개선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 인사들이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에 적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를 뭐 누가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개발해가지고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를 여는 아주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기술이 시대를 지금 바꿔놓고 있다.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근대적인 모습도 있고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근대화 이념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또 속도 빠르게 새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을 어떤 철학자들은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그 세 시대가 공존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새 시대에 접어든 징표가 뭐냐? 저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여러 변화들, 아까 이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그 인문학도로서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디지털 기술이 뭐 이제 외향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 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만은 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욕구 체계를 바꿔놓고 있다. 그것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그 기술적 성과가 인간의 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시간도 증발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욕구가 그리고 욕구 충족의 방식 자체도 시간적, 공간적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간적 배타성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는 것이 종류의 자연적 공간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 사이버 공간, 버추얼 리얼리티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욕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시적 총체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고 동시적 총체적 욕구 충족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새 문명을 맞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시대는 이미 새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의 그 문화적 파장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이 교수님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정보 유통을 통제할 길이 상당히 이제는 약해졌다. 아까 이 교수님도 SNS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문화 세계라는 것은 역시 정보를 어떻게 나눠 갖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어떤 정보를 어떤 때에 누구에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그 물리적인 장치도 제도적인 장치도
힘들어졌다, 약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와 교육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또 우리를 앞으로도 또 전진시키게 할 두 기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점점 더 앞으로는 제도에 의한 사회 발전 내지는 사회 균형 잡기 이런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온 정보 유통의 무제약성, 그러니까 시간 공간적 제약이 허물어진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풍토, 지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심한,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새로운 욕구 충족의 방식까지도 10분 고려하는 그러한 정교한 제도가 아니고서는 이제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균형 잡고 경우에 따라서 통제하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기수 교수님께서 법문화 포럼을 만들어서 법치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는데 지당한 얘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만큼 그 책략이 더 정교하고 섬세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두 번째 꼭지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교수님 말씀에 제도와 교육을 그랬는데 저는 이 교육이 그러니까 제도가 수행해낼 몫이 점점 더 약화되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이 수행해내야 할 몫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이것도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몫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근래에 뭐 융복합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술의 융합, 산업의 융합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도 이 융합 내지 융복합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대학이야말로 새로운 지식 산업 사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전개되는 이 지적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냐 하면은 이제는 각 영역별로 누적되고 온축된 지식이 각 영역별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영역별로 온축된 지식이 서로 유대를 갖고 서로 말하자면 연결되고 아닌 말로 융합이 되어야만 그 새로운 창의적인 힘을 발휘할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교육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학 입학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육도 많이 영향을 받고 바뀌고 합니다만은 본신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거칠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에서도 그렇고 대학 교육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어떤 특정 분야,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공 학과가 있고 그 특정 분야의 특정 지식에 몰두하는 이러한 교육, 이것은 좀 빨리 극복을 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손에 손잡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대학이 물론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기술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이 어떤 시대의 변화 이거라고 물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기술의 이 급속한 폭발적인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학에서의 그 교육,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아까 사실은 이영선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공동체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그 말만 턱 들으면은 좀 포함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수단적 가치의 증대를 위한 지식, 그 지식을 이제 축적하고 그래서 확장시키는 이런 일의 교육이 거의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수단적 가치의 증대, 그거하고 대비되는 표현이 뭘까요? 목적적 가치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목적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하는 교육은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수단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식을 이제 추구하는 교육만 이루어졌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곤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 지식 분야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융합하는 안목이 절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공동체 윤리의식의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문학적 성찰의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움직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강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좀 더 힘을 갖고 뿌리내려야만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하는 데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적겠습니다.